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교수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 리튬 관련해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래나우텍부터 뭐 시작을 해가지고 뭐 금양이라든지 강원에너지, 뭐 하이드로리튬, 그죠? 그리고 EV 첨단 소재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이런 종목들, 그리고 그 어반 리튬이 좀 바뀌었죠. 리튬 포어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애들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보셨을 때 좀 한 가지 보이시는 게 있어야 돼요. 차트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차트가 다 똑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리튬 관련주는 끝났나? 지금 리튬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힘이 많이 없어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야 뭐 금양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힘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양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목라 강산부터 콩고 강산까지 이슈가 좀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이 강원 에너지도 점점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추세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드로 리튬도 동일해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박스권 만들어주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리튬 관련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힘이 없는 건 맞아요. 지금 당장 힘이 없는 건 맞고, 리튬뿐만이 아니고 이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지금. 동일해요. 힘이 없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힘이 없다라면서 주가가 언제 올라가냐고, 이게 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바로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슈를 좀 여러 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튬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 여모 그런 데를 인수 좀 진행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슈를 갖고 오고 있고, 이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좀 IRA 수혜를 받냐 안 받냐 이런 이슈까지 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르헨티나의 좀 어떤 분과 미국의 어떤 분, IRA 관련하는 분과 뭐 계속 뭐 협상을 한다라고는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나오고 포스코 홀딩스 이 아르헨티나가 이 IRA에 대한 수혜를 받게 된다 라고 하면은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주가는 더욱더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한테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2차전지 뭐 탑급이죠. 글로벌 탑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얘네 뭐 양극재, 뭐 음극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리튬, 뭐 니켈, 코발트, 뭐 망간, 그죠? 그리고 뭐 폐배터리까지. 그리고 뭐 북미에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어서 뭐 IRA 수혜까지 좀 어느 정도는 진짜 완전 수직 계열화, 밸류체인은 풀 밸류체인을 좀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근데 이런 기업이 여러분들, 그죠? 돈을 진짜 잘 벌고 있고, 자, 이런 수주 물량, 중장기 공급 계약 같은 경우에도 자, 100조 이상 터져 나오면서 엄청나게 큰 이슈를 불어일으키고 있는 이 포스코 홀딩스가 왜 계속해서 리튬을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을까요? 왜 계획을 짜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결론적으로 자, 칠레도, 이 칠레 있죠? 전 세계적으로 리튬이 제일 풍부하게 있는 우리 국가, 이 칠레에서도 자, 2031년부터 리튬 공급 부족 가속화가 될 거다 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냥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리튬이 공급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이렇게 올라올 때 여러분들, 공급은 이제 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만큼의 좀 차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전에 그런 게 있었죠. 이 차량 신차를 산다라고 했을 때 이 GV80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GV80을 새로 좀 발주를 넣게 되면은 거의 2년 가까이 기다려야 된다라고 해요. 그쵸? 이거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리튬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전기차,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전기차에 대해서 이 발주를 넣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1년, 2년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이 리튬이 없으니까.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이 리튬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게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이 리튬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왜 확보를 할까? 결론적으로. 자,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보를 많이 안 해놔도 중국에서 가지고 오면 됐어가지고 어느 정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2025년부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아예 없애야 돼요. 아예 없애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급한 거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2023년 7월 4일입니다. 7월 4일이에요. 근데 2025년까지죠. 그죠?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많다라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시간이 많이 없어요.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생각해보면 1년 훌쩍입니다. 2023년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벌써 7월 달이죠. 생각보다 시간 금방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똥줄이 탔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부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글로벌 탑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부에서도 2차 전지 쪽으로 투자를 해주고 있죠.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R&D 이 R&D 해가지고 개발 쪽으로도 엄청나게 투자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계속 2차 전지에 대한 사업을 확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지금 리튬 가격이 302 위안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60만 위안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거의 30만 위안 정도 된다라는 건데, 자, 리튬 가격 302 유지. 그래서 관련주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는 어때요? 지금 횡보하고 있지. 박스권 그려주고 있죠. 그죠? 박스권 그려주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딱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금양 같은 경우에는 세금세금 움직이죠. 오늘도 거의 4.8% 그죠?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 올라간 건 많이 없어요.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근데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 목라, 그죠? 콩고, 이런 광산으로 얘네들이 이슈를 받고 있잖아. 리튬에 대해서 확보를 해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금연에서 뭐 한다 그러니까 이제 폐배터리까지 한다고 하죠. 폐배터리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리튬 캐고 배터리 만들고 2170 공개했죠. 2170 배터리 만들고 배터리 다 사용되면 폐배터리로 이 리사이클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지금 이 수직 계열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는 거고, 이 금양으로 인해서, 금양이 이 리튬 관련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금양이 이런 콩고나 광산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리튬 관련주가 절대 죽지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 강원에너지도 예전에 나왔죠. 4월달에 나왔었던 이슈인데, 자, 리튬 매장량 1위 포르투갈과 협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죠?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죠? 정부에서도 얘기해가지고 진행을 같이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그죠? 여기 되어 있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공식 방한 중인 이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와 만났다라고 대하면서 뭐 협력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시점에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자며 리튬이 풍부한 포르투갈과 반도체, 전기차 등 배터리 등 선도국인 한국과 협력을 기대하고 미래 산업의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강원 에너지가 수혜를 받았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석유 가스 메이저 리튬 사업 진출 가속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이 테슬라와도 이 리튬 관련해 가지고 가속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노란 리튬 그쪽에다가, 네바다주 이쪽에다가 투자를 진행을 해주고 있는 우리 테슬라죠. 그죠? 그래서 이 테슬라, 전 세계 전기차 1위 기업인 이 테슬라도 이 리튬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횡보를 해주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지고 가셔야 된다 라고 저는 진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주가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좀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조정 안 나온다,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하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웃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도 나오죠. 전기차 시대 하얀 석유 리튬 배터리 소재 전쟁 본격화라고 되어 있으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확대가 되네요. 그래서 이걸 보면 자 보세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거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만 보시면 됩니다. 자, 니켈 65%, 코발트 82%, 흑연 91%, 리튬 59%, 망간 93%, 양극재 61%, 음극재 83%, 자, 전해액 68%, 강막 65%. 그죠? 중국의 점유율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없애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튬 확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또는 기업들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것도 있죠. 2차 전지 업계는 미국이 내건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다변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금 2차 전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광물이에요, 여러분들. 생산을 하고 자시고를 떠나서 생산을 하려면 원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원재료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재료를 좀 확보를 하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 25일 충북 청주 LG엔솔 오창 공장을 찾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배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 수요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성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기업의 경영 전략에 힘을 보태보겠다라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만 이 과정에서 글로벌 소재 및 원재료 가격은 급등락이 거듭되고 있다. 올해 초 급락했던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은 수요 회복과 중국 정부의 수급 조절 영향으로 한 달여 만에 71%가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자, 결론적으로 리튬 가격이 오르면 리튬 관련주도 많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리튬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귀해집니다. 귀해져요. 자, 보통은 수요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리튬은 반대예요.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도 올라갑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부족하니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게 이 리튬이잖아요. 이 리튬이 무제한이 아니에요.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수요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금액은 올라가 줄 수밖에 없어요.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튬 관련주들은 리튬 가격이 올라간 만큼 주가도 같이 올라가 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정부도 계속해서 투자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정부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 해주고 있어요.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그죠? 폐배터리 리사이클 기업 중 아직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의 실체가 모호한 기업들은 유의를 해야 한다며 대표주들의 중심으로 대응할 것으로 제안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자, 차트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금양 같은 경우에도 윗골이 좀 달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횡보를 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뿐만이 아니고 이 리튬 관련해 가지고 이 좀 단기 바닥권이라고 할게요. 단기 바닥권 부근에서 좀 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이거 오히려 기회입니다. 리튬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물량 모아 가야 돼요. 물량 모아가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전에도 금양 좀 여러 번 찍어 드렸었는데 지금 이 채널에는 금양이라는 종목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에요. 여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준점을 잡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자주 찍어 드리고 있는 이 미래나노텍에 대해서도 어제 말씀드렸어요. 전 지지 구간, 저항 구간 잡고 자, 기준점 기준으로 해서 자, 오늘 어제 딱 기준점 부근이었죠. 그래서 오늘 음봉 나와준다. 그죠? 딱 보이시죠? 어제 9%까지 이제 고가 찍었었는데 종가는 9.71%. 자, 오늘 음봉 나와주면서 이 기준점 기준으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준점을 잡고 매매하시는 분들과 기준점을 안 잡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점 안 잡고 매매하시는 분들, 좀 손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좀 많아가지고 꼭 이 기준점을 잡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당장 리튬 관련주들에 대한 테마가 절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고 매매를 하시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이 부분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금양이랑 미래나노텍 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동일합니다.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슈가 떴었죠. 이슈가 계속 떠가지고 좀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 지금 당장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EV 첨단 소재 좀 그랬는데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에너지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리튬 포어스, 어반 리튬이었죠? 다 동일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추가적으로 리튬 관련해가지고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디 갔죠? 여기 있어요, 여기. 자, 리튬 방향성 좀 대응 전략 자료를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리튬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좀 웬만큼 다 넣으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은 다 넣어놨습니다. 금양부터 시작해서 뭐 미래나노텍, 강원에너지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100%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받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한 가지 좀 기억을 하세요.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 리튬 관련해 가지고 정부도 다시 움직일 겁니다. 이거 정보 여기 넣어놨어요. 이거 확인하세요. 정부 다시 움직일 거예요. 지금 이 반도체 관련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 있잖아요. 계속 제가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이쪽으로 지금 수급이랑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지. 지금 2차전지 리튬 관련해 가지고 아직 아닙니다. 절대 죽은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자, 정부랑 대기업들 SDI, LG, 엔솔, SK온 이런 기업들도 이제 슬금슬금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조금 꼭 가지고 가셔서 팩트 체크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받을 수 있는 방법 여기 있어요. 010-482-8706번으로 리튬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리튬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거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100%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한 번씩만 꼭 받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진행을 해주고 있고 올린 지가 저번 주 한 목요일부터 올렸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교수의 투자연구소. 자, 보면은 구독자가 37명인데 미래나우텍이 조회수가 500회가 넘었습니다. 일단 정말 감사드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구독자가 50명이 되면은 제가 이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구독자 50명의 이벤트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이벤트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잠깐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죠. 굉장히 더운 만큼 제가 커피, 시원한 커피 한 잔 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50명 구독자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대응 전략 자료 같은 경우에는 자, 상단에 보이시죠? 010-482-8706번으로 어떻게? 리튬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돼요. 리튬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대응 전략 자료 제가 전달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미래나우텍 뿐만이 아니고 삼부토건 뭐 LNF, 에코프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찍어드리고 있어요.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종목과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